같이 정주지 않으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다 헤어지면 그만인 줄 나는 알았는데 헤어지고 남는 것은 눈물보다 정이었네.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정주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정에는 두 번 다시 잊주지 않으리. 미워하고 돌아서면 잊혀질 줄 나는 알았는데 이별비에 남는 것은 미련보다 정이었네.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정주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정에는 두 번 다시 잊주지 않으리.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정주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정에는 두 번 다시 잊주지 않으리. 네, 사람의 욕심은 목마른 사람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는데 그냥 물을 마시면 괜찮은데 소금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더 나겠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마치 소금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사님께서 겨우겨우 아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12평짜리 아파트 들어갔어요. 12평짜리 딱 아파트 들어가니까 처음에 혼자 딱 사니까 방도 2개고 주방도 따로 붙여놔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옆동에 보니까 24평짜리가 있는 거예요. 24평짜리 다 보니까 사람이 슬슬 욕심이 살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힘드는데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접시 닦고 일하러 다녔어. 접시도 닦고 막 일도 하러 다니고 막 악착같이 버려가 24평 이사를 갔어. 이사를 딱 가니까 막 아이고 막 대걸 걷고 막 너무 좋은 거야. 한 1, 2년 살다 보니까 바로 옆동에 33평짜리가 있네. 33평짜리. 내가 내 인생에 33평짜리 한번 살아보고 내가 가야 안 되겠나 싶어. 그 길로 바로 또 이제 접시 닦고 닦으러 또 갔어.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러다. 그래가 막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고 막 있는 힘 없는 힘 막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막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3평짜리 다 이사 갔어. 사실 말이 쉽지 뭐 혼자서 여자분 혼자서 아파트 이래 옮기기 쉽습니까?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막 엄청 노력해 33평 갔어요. 가니까 막 막 이거는 막 요즘 말로 막 뷰도 좋고 막 바닷가도 보이고 막 기가 막힌 아파트에 막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막 또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옆집에서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33평 사는데 옆동에는 48평짜리가 있다네.
48평짜리. 48평짜리가 있다니까. 48평짜리가 있다니까 또 갑자기 이게 막 욕심이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내가지고 접시 닦으러만 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48평 또 들어갔어. 어쨌든 들어갔어.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하여튼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실에 탁 서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 게 넓어가 막 좋아 죽겠어. 막. 그런데 그 옆동에 보니까 62평짜리가 딱 눈에 보이네. 62평짜리 딱 보니까 욕심이 확 생기가 또 접시 닦으러 갔어. 그러니까 이제 다 됐는갑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저 100평짜리가 있다 그래. 욕심이 끝이 없다. 악착같이 모아가 1000만원 모아놨으면 또 1억이 모으고 싶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가 1억 모으면 또 10억이 모으고 싶어. 악착같이 해가 10억 모아가지고 딱 보면은 10억이 하찮은 것 같고 100억 부자들만 보여. 아니, 저런 사람도 어떻게 100억가 있을까? 그럼 악착같이 해가 100억을 모았어.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1000억, 2000억, 수천억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바로 사람의 욕심이 갈증에 목이 타는 사람이 마치 물이 급하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거. 갈증이 났으면 그 바닷물을 퍼먹을수록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갈증이 갈수록 더 나는 게 바로 사람의 욕심이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 그릇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그릇을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걸 가지고 사시면은 다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하나의 하찮은 사람의 욕심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적절한 선에서 내 그릇에 맞게 내 여유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머니 가지고 있는 걸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항상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남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감태라고 하네요. 감태. 처음에 내가 이 환경을 가졌을 때 처음에 11평 12평 아파트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젊은 사람이 단칸방에 딱 살아요. 나는 그냥 베개에 이불 한 개 덮고 이리 자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살아도 왜 이렇게 맨날 이런 데만 살고 사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항상 불만이 많은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불만이 많아가지고 입이 나와가지고 이래가 입티 나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산신령님이 허연 수염을 하고 퍽 나타나가지고 여봐라 네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다고 기회까지 들어오는데 도대체 불만이 뭐냐 그러니까 예 산신령님 저는 집도 방 한 칸 바뀌고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뭐 맨날 뭐 살아도 그대로고 돌고 돌아가 내 그대로고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장날에 나가가지고 개를 한 마리 사도록 해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개 사면 뭐 좋은가 싶어가지고 개를 한 마리 딱 사서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아지하고 이제 키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밥 줘야 되고 막 똥 오줌 막 사고 막 이게 환장하겠는 거라고. 아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며칠 잤는데 막 이게 막 불평불만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잠을 딱 자고 있는데 산신령님이 탁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보거라 개 한 마리 사서 키우니까 어떻게 불평불만이 해소되느냐 이렇게. 아이고 산신령님 제가 뭐 불평불만이 해소될 줄 알았더니 이놈의 개 한 마리 사놨더니 뭐 밥 줘야 되고 뭐 똥오줌 치워야 되고 뭐 환장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장날에 나와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더 사도록 해라. 그리고 고양이를 한 마리 더 산 거야. 고양이 사니까 고양이도 밥 줘야 되고 그 고양이는 조금 가리긴 하는데 가만 보니까 고양이하고 개하고만 저렇게 장난치고 막 이런다 환장하겠는 거야 지금 막. 그래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 가운데 또 꿈에 딱 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이번에 고양이까지 들어오니까 어떻게 좀 불만이 해소가 되냐. 아이고 처음에 강아지 한 마리 있을 때보다 더 괴롭고 더 힘듭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번에 또 장날 가가지고 저 원숭이 한 마리 더 사거라. 원숭이가 막 결혼지간이다 해가지고 원숭이하고 개하고 붙으면 싸우는 게 붙으면 싸워. 그러고 원숭이가 막 좀 시끄럽습니까? 막 käkäkäkä 하고 막 응? 옆에 야옹야옹 하고 막 셋이서 막 싸우고 환장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이 탁 들었는데 신령님이 딱 나타나. 그래 원숭이까지 길러보니까 어떠냐 이러니까 산신령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요거 3마리 다 키우니까 완전히 그냥 막 사람이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장날 가서 개하고 원숭이하고 고양이하고 싹 팔고 들어오느라 이런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개 팔고 원숭이 팔고 고양이 팔고 이래가 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탁 넣으니까 천지가 막 조용 이렇게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싶은 정도로 그 방이 온화하고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을 겪어보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나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잘하고 있는지, 지금 고통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사는 집도 많고, 또 남매지간에 형제지간에 싸워가지고 다투고 등 돌리고 사는 집안도 많고, 서로서로 돈 빌리고 자녀들끼리 돈 빌리고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는 집안도 많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집안이 많은지 이렇게 주변을 쫙 살펴보면 그래도 나는 좀 내 환경이 좀 힘든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들 쓰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좀 나는 막 괜찮은 편이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죠, 그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환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더 끼어들게 되면은 내가 어려워진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 환경이고 평화롭고 행복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런 사실을 깨닫는 거,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 단칸방이지만 이 단칸방에 이사 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느냐,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은 살아가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정하나 준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잠바람 마셔봐도 내인지 아닌지 올 건지 말 건지 밤도 다가도 새벽 달기 우네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몰랐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잠바람 마셔봐도 내인지 아닌지 건지 말 건지 밤도 다가도 새벽 달기 우네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몰랐네. 정 하나 준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예, 자 정하나 중도시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뭐 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뭐 그것이 금방 이렇게 고쳐지기 하겠습니까만 저 역시도 뭐 금방 고쳐지기 하겠습니까만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욕심을 우리가 눌러가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조금씩은 있지만 너무 과하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지나친 그런 일들이 또 더러더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높은 낭떠러지에서 그걸 그 사진 찍겠다고 높은 낭떠러지 막 어떤 사람은 100층까지 올라가다 떨어지가 죽은 사람도 있고 산에서 그냥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너무 과하게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불의의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더러더러 과한 욕심들이 과한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한 그런 욕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내려놓고 사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불면 그대 온 줄 알아 이젠 그대 다시 볼 수 없지만 어쩌다 만난 그 사람 인연인 줄 모르고 스쳐가는 타인인 줄 알았네. 그 사람이 운명인 걸 알았을 때에 이미 떠나가버린 뒤 나만 홀로 남았네. 가슴 깊이 담아두니 다시 못 올 사람은 바람의 여인. 비가 내리면 그대 온 줄 알아 이젠 그대 다시 볼 수 없지만 만남이 이어질 때는 인연인 줄 모르고 그냥 그런 타인인 줄 알았네. 운명이란 지난 감정 알았을 때